자, 이번 시간에는 해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해수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온도라든지 밀도, 거기에 따른 수온 염분도까지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층이라는 것은 다른 권역, 그러니까 기권이라든지 직권이라든지 또는 수권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와 접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층 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기권, 그러니까 공기와 맞닿는 부분, 수심 0m 지역의 온도라고 보시면 될 수 있죠. 자, 여기의 온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에 나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요. 예를 들어 저위도 같은 경우는 태양의 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받는 복사 에너지가 많지요. 즉,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고위도는 태양의 고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받는 에너지의 양은 적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위도의 수온은 높고 고위도의 수온은 낮아집니다.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은 낮아지는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자, 실제로 8월의 표층 수온 분포를 보겠습니다. 북반구가 여름철이지요. 자, 그러면 적도나 적도 주변의 온도가 가장 높고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도와 평행한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대양의 동쪽 부근에서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침투하는 등수온선이 있다는 점, 바로 한류가 발생하는 지점이라는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수온의 분포를 온도에 따라 색깔로 나타낸 것이지요. 자, 보시다시피 적도지방의 온도가 높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것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입니다. 표층 수온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위도는 지표면과의 태양과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인 고도가 높아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높습니다. 고위도는 태양의 고도가 낮아 수온이 낮습니다. 반면 심해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위도에 관계없이 수온이 4도 전후로 낮습니다. 이처럼 표층과 심해의 수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는 위도별, 계절별로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자, 방금 말했듯이 표층의 수온은 그 위도에 따라서 비슷한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저위도에서 높았었죠? 하지만 심층의 바닷물은 저위도이든 고위도이든 상관없이 4도씨 부근으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해수를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림의 왼쪽에서처럼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층이 잘 나타나는 지역은 표층 해수의 온도가 높은 지역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위도 지역이거나 여름철일 때 이러한 경향성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위도 같은 경우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기 때문에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전체가 심해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할 수 있지요. 해수는 방금 말한 대로 세 가지 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깊이에 따라 수온의 변화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었지요. 자, 제1표층에는 수온이 일정한 층, 바로 혼합층이 있습니다.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섞인 층입니다. 물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밀도도 일정한 편이죠. 그리고 바람에 의해 혼합되기 때문에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온약층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온도가 감소하는 층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차가운 해수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밀도가 큰 해수가 아래에, 밀도가 작은 해수가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온약층은 안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지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으로부터 들어온 물질과 에너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해층은 물질과 에너지가 차단되어 있는 층이지요. 그래서 계절과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온 변화는 표층에서 가장 크고 심층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름철에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가장 크지요.
층상 구조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커야 합니다. 심층의 온도는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표층 온도가 높아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층상 구조가 잘 발달합니다. 층상 구조가 발달하였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돌리면 수온약층이 발달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위도 지방이거나 겨울철에는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가 잘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을 보게 되면 저위도 지방, 중위도 지방, 고위도 지방의 해수의 수온 분포가 있죠. 저위도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바람이 덜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얇습니다. 하지만 수온약층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죠. 중위도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하지만 수온약층은 저희도 지방보다 덜 발달해 있습니다. 심해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온도는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만 고위도 지방에서는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른쪽에 위도에 따른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왼쪽에 열대 해역, 가운데 중위도 해역, 그리고 오른쪽에 극해역이 있죠. 여기에서는 수온약층의 발달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었네요. 열대해역 같은 경우는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커서 수온약층이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했었고, 중위도 해역은 세 가지 층, 그러니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극지방에서는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서, 그리고 표층의 수의 온도가 높지 않아서 수온약층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그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해수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출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혼합층의 정의, 그리고 수온약층의 발달 강도,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해수의 층상 구조가 잘 발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문제. 그래서 이 그림 자체보다는 이 그림을 이해하고 나서 2차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수심별 수온입니다. 자, 빈 동그라미가 0m, 그리고 X자가 500m네요. 그 시간에 따라서 보게 되면 약 8월 정도의 표층 해수의 수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500m를 보게 되면 그 연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자, 한번 연습용으로 밑에 있는 문항들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온약층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커야겠죠. 자, 만약 이런 조건을 따랐을 때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한 시기 또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바로 여름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8월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수심이 깊을수록 기온의 연교차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0m와 500m를 비교해 보게 되면 바로 알 수 있죠? 바로 기온의 연교차는 작아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계절은 언제일까요? 자, 혼합층이라는 것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온도가 일정한 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0m에서부터 몇 미터까지 들어가도록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야겠죠? 자, 그런 계절은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12월 또는 2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겨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연습, 바로 이것이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측정한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는 문제였었는데요. 자, 먼저 겨울철과 여름철을 구분해 봅시다. A 시기는 표층 수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B 시기는 높지요. 그러므로 A가 겨울철, B가 여름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심이 깊어질수록 기온의 연교차는 작아지고 있죠. 0m의 변화와 100m의 변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와 B 중 수온약층이 잘 발달하는 시기는 언제냐? 바로 온도 차이가 큰 B 시기, 여름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는
수온의 연직분포라고 하며 세 개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표층에서부터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와 밀도가 일정한 층, 바로 혼합층이라고 했었죠. 바람에 의한 혼합으로 만들어지는 층이기 때문에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혼합층을 지나면 깊어질수록 온도가 감소하는 층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자, 수온약층에서는 밀도가 크고 차가운 해수가 아래에 있으므로 안정하여 혼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층의 물질과 에너지가 심해층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물질과 에너지의 전달이 없어 연간 수온이 일정한 층을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혼합층에서 심해층으로 갈수록 수온의 연교차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위도 지역이나 여름 시기에는 해수의 층상 구조가 잘 발달합니다. 이는 수온약층이 잘 발달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위도 지역이나 겨울 시기에는 층상 구조 발달이 어렵습니다. 해수의 밀도는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염분이 많을수록 해수의 밀도는 높아지게 되죠. 자, 그림에서 수온 염분도가 나와 있는데요. 가로축을 염분, 그리고 세로축을 수온이라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낮고 염분이 많을수록 밀도가 커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점점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그 휜 그래프들은 등밀도선이라고 해서 밀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지요. 어떤 해수의 그 수온과 염분 상태를 주고 그것의 밀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수온 염분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양학 파트에서는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좋은 문제를 푸는, 그리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해수 A와 B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의 밀도는 1.026g/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교재에 따라서는 이것을 그냥 26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그마 값이라고 해서 나타나는 건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같은 밀도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해수가 1대1의 비율로 섞였을 때 수온과 염분은 어떻게 될까요? 수온은 A, B의 중간값, 그리고 염분 역시 A, B의 중간값 정도가 되겠죠? 물론 정확히 중간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또 화학을 전공한 게 아니다 보니까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의 온도,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해수가 섞였습니다. 밀도가 같습니다. 그럼 섞인 해수의 밀도는 기존 해수와 같을까요? 이것이 요즘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A와 B는 거의 비슷한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해수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밀도가 1.026이겠죠? 그러면 얘랑 A랑 섞이게 되면 역시 수온도 중간 정도, 염분도 중간 정도, 한 요 정도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밀도는 두 개가 섞였을 때 오히려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해수가 섞일 일도 별로 없지만 만약에 섞였다라고 했을 때 그 밀도는 커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캐벌링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해수의 밀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이러한 유형들입니다. 캐벌링 같은 게 나오는 게 과연 옳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수능 특강도 그렇고 자주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끔은 밀도에 대해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수온과 밀도는 반비례하지요. 자, 이것은 4도 이상 해수의 한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수는 4도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온이 높을수록 밀도는 낮아지는 반비례 관계이고, 수온 약층과 밀도 약층은 거의 일치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 중간 부분에 수온 약층이 있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해수의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도 수온과 밀도가 반비례 관계에 나타나 있는 것을 왼쪽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에는 근해의 수온과 밀도 분포가 나타나 있습니다. 심층으로 갈수록 수온은 떨어지고 있고 밀도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네요. 자,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밀도에 따라서 표층, 밀도약층, 심층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아까 그 그림을 자세히 보셨으면 알 수 있겠지만 그 혼합층 여기에 대한 분류의 퍼센트, 그리고 지금 나와 있던 밀도에 따른 분류의 퍼센트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수라는 것은 수온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지만 그 밀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지구과학 원에서는 수온이 훨씬 더 직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수온에 따라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위도에 따른 표층 해수의 밀도 분포. 나는 0도, 30도, 60도에서 평균 수온과 염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한번 위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요 지역에 있으면 0도에서 밀도가 여기입니다. 자, 30도에서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30도에선 밀도가 한 요 정도 되겠죠. 자, 60도에서는 밀도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즉, 밀도로 따지자면 가장 높은 놈이 60도, 그 다음이 30도, 가장 작은 것이 0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의 그래프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등 밀도선만 있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는 커집니다. 그러므로 A가 가장 밀도가 크지요. 그럼 A가 60도, 그 다음이 C가 30도, 그리고 B가 적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수의 밀도가 커지는 조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하나는 염분이 높을수록 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60도 부근 지역의 밀도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는 60도, 염분이 가장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큰 것은 바로 수온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빙하를 얼른 생각해서 빙하가 만들어지면서 염분이 유입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료를 보고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료에서는 A, 60도 지역에 염분이 가장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온 때문이다 라는 것을 추출해 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해수의 밀도는 수온과 염분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해수의 밀도는 큽니다. 이를 수온 염분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염분을 가로축, 수온을 세로축에 놓고 해수의 물리적 성질, 수온과 염분을 도표 안에 표시하여 층상구조 및 밀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수온 염분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해수의 밀도가 크므로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그림에서 곡선으로 표시된 선이 등치선 중 하나인 등밀도선인데요. 숫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른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 선의 밀도가 높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등밀도선 상에 표시되는 두 해수는 온도와 염분이 다르더라도 같은 밀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온도와 염분이 다르지만 밀도가 같은 두 해수가 1대1의 비율로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도 염분도 중간 성질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밀도는 어떨까요? 등밀도선이라는 게 둥글게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밀도는 같지 않고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해수가 섞이면 심해로 침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해수는 잘 섞이지 않습니다. 밀도가 다른 해수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해수의 성질이 보존되고 심해에서 해수의 흐름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해수의 위도별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A, B, C는 각각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중 하나라고 했네요.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A, B, C가 뭔지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적도 지역은 30도 N 지역보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맞지 않습니다. 자, 왜냐? A가 혼합층이죠. 근데 적도 지역의 혼합층 두께가 30도보다 얇습니다. 그 말인즉 바람이 약하게 분다는 얘기죠. 자, 니은 B층은 A층과 C층 사이의 물질 교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 이것이 수온약층의 역할 아닌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억제하는 층, 바로 이것이 수온약층이었습니다. 자, 디귿 구간 H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율은 30도 N 지역이 적도 지역보다 크다.
자, 30도 N 지역은 H 구간에서 수온 약층입니다. 그리고 적도 지역은 심해층이죠. 수온 변화율은 수온 약층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수심에 따라 측정한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봅니다. 기억, 이 해역에 해수면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A보다 B 시기에 많다. 자, A 시기는 표면의 온도가 높습니다. B보다. 그래서 A가 여름, B가 겨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해수면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A가 B 시기보다 많습니다. 자, 니은. A 시기의 기억 구간에서의 밀도 변화는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이 크다. 자, 여기에서는 염분은 거의 일정하지만 수온이 변함에 따라 밀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디귿. 혼합층의 두께는 A보다 B 시기에 두껍다. 혼합층이라는 것은 수온이 일정한 층이었죠? 깊이에 따라서. 자, 그 층은 B 시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디귿 2번입니다. 다음은 해수의 수온 연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자, 수조가 있고 여기에 소금물을 넣은 다음에 온도계의 깊이를 다르게 했습니다. 전등을 켰을 때 온도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 부채질을 했을 때 온도를 측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랬을 때 그걸 보겠습니다. A, B가 나와 있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온도가 깊이에 따라서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일정한 구간이 존재하죠. 즉 B가 부채질을 했을 때, A가 하지 않았을 때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나의 결과는 B이다. 자, 나에는 전등만 켰을 때죠. 이 결과는 A입니다. 자, 니은. A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차는 0에서 4cm 구간이 4에서 8cm 구간보다 크다. 자, 0에서 4cm 구간의 온도 차이가 요만큼, 4에서 8cm가 요만큼. 그렇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표면과 깊이 8cm 소금물의 밀도차는 B가 A보다 크다. 자, 소금물의 농도가 일정합니다. 그럼 밀도라는 것은 온도에만 관련이 있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작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도 차이가 크면 밀도 차이도 크게 나타나겠죠? 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표층과 깊이 8cm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니은 2번입니다. 자, 그림 가와나는 어느 해 1년 동안 우리나라 남해에서 깊이에 따라 측정한 수온과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 혼합층의 두께는 8월보다 12월이 두껍다. 자, 온도가 일정해야 되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12월이 더 두껍습니다. 자, 니은. 0m 지점의 염분은 3월보다 9월이 높다. 자, 3월의 0m 지점의 염분은 34.4 정도, 9월에는 32.5 정도가 되네요. 자, 따라서 니은은 맞지 않습니다. 디귿. 0m와 100m 지점의 밀도 차는 2월보다 8월이 작다. 자, 2월 달에 둘의 밀도 차를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보면 되겠죠? 2월 달에 표면 온도 차이 15에서 13도, 그 다음에 염분의 차이 34.4에서 34.0.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8월 보겠습니다. 8월 어떻습니까? 그냥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난다. 수온과 염분의 차이가 많이 난다. 밀도차도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동해의 어느 지점에서 두 시기에 측정한 0에서 500m 구간의 수온과 염분 분포입니다. 자, 2월 또는 8월에 측정한 자료라고 했는데 표층해수의 온도만 보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 표층해수의 수온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8월, 나는 2월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기억. 가는 8월에 측정한 자료이다. 맞습니다. 니은. 수온약층은 가보다 나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수온약층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커야 합니다. 자, 디귿. 표면해수의 밀도는 가보다 나에서 작다. 자, 표면해수의 밀도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나에서 더 큽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기억 1번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해수면으로부터 깊이에 따라 측정한 염분과 수온 분포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해수면에서의 염분은 2월보다 9월이 작다. 자, 2월 달에 해수면에서의 염분은 34.2 정도, 9월에는 32.8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수온의 연교차는 깊이 0m보다 80m에서 더 크다. 0m에서는 뭐 25도까지 올라가지만 80m에서는 뭐 10도에서 8도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니은은 맞지 않습니다. 디귿. 깊이 0m에서 20m 구간에서 해수의 평균 밀도는 3월보다 8월이 크다. 자, 0에서 20m 구간을 봅시다. 3월에는 온도가 한 10도에서 몇 도냐? 12도 사이인 것 같아요. 자, 8월에는 어떻습니까? 8월에는 18도에서 24도 사이. 즉, 온도는 8월이 더 높네요. 자, 염분을 보겠습니다. 염분도. 자, 3월에는 34.12 정도. 뭐 23 정도. 자, 그런데 8월에는 33단위로 내려가네요. 즉, 8월이 수온이 높고 염분이 더 적습니다. 그러므로 해수의 밀도는 8월이 작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답은 기억 1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해 겨울에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표층 해수를 채취한 A와 B 지점의 위치를, 나는 수온 염분도의 A와 B의 수온과 염분을 기억과 니은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위도를 봤을 때 A가 고위도입니다. 그러므로 차가운 해수가 되겠죠? 그럼 나에서 니은이 A, 그리고 기억이 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염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 자, 염분은 A가 더 낮습니다. 자, 그래서 맞습니다. 자, 니은. 기억과 니은 해수가 만난다면 기억의 해수는 니은의 해수 아래로 이동한다. 기억의 해수가 밀도가 작습니다. 그러므로 해수 위로 이동하겠죠. 디귿. 여름에는 B의 해수 밀도가 나에서보다 감소할 것이다. 그렇겠죠? 비가 많이 내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표층해수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입니다. 자, 뭐 월평균 수온과 염분 재료 블라블라 해서 가의 결과, 그리고 뭐 여기를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그런 그림인 것 같네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염분 변화이다. 자, 8월 달에 맥스를 찍었습니다. 겨울철에 미니멈을 찍었네요. 이거는 수온이 되겠죠. 자, 니은. 표층해수의 밀도는 6월보다 12월에 크다. 자, 6월 달에 수온이 18.6도, 염분이 33.4입니다. 12월에는 수온은 내려가고 염분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12월에 밀도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해수의 용존 산소량은 3월보다 9월에 많다. 자, 3월의 수온은 13도, 9월에는 23도입니다. 용존 산소량은 수온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3월보다 9월에 적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해수의 성질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순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